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랑들을 듣죠? 드러내는 자랑도 있지만 걱정인 척, 푸념인 척 슬쩍 묻어나오는 자랑도 있죠. 하지만 곱씹어 보면 결국은 다 자랑입니다. 옛 선조들은 돈이랑 자식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 자랑이 곧 비교가 되고 그 비교는 어느새 관계의 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랑은 뜻밖의 화로 되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돈 자랑은 사기꾼의 귀를 열고 자식 자랑은 자식에게도 무거운 기대와 부담을 남기곤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랑이라는 건 가끔 참 애매합니다. 어떤 말은 정말 의도 없이 흘러나온 것처럼 들리는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엔 묘한 불편함이 남죠. 분명 좋은 얘기였는데 왜 이렇게 꺼림칙할까요? 왜 우리는 자랑이라는 말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왜 누구나 자랑을 하고 싶어질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랑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을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우리의 이야기 곳곳엔 조용히 그 욕구가 스며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하고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자랑은 말한 사람은 금세 잊지만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가슴에 새기게 되거든요. 그 말이 나를 작게 만들고 비교의 그림자가 마음을 짓누르니까요. TV 속 유명인의 성공담은 그저 부럽다로 끝나지만 바로 옆 친구나 가족의 자랑은 곧 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고 괜히 작아진 기분이 들죠. 자랑은 그렇게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질투와 거리감을 키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면 덕이 줄고 남이 칭찬하면 덕이 더해진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니라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수많은 시니어들의 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듣기 싫었던 자랑 5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따뜻한 공감으로 바뀔 수 있는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월급 50만 원 받으면서도 아끼고 모아서 집을 샀어. 이런 이야기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죠? 시니어들에겐 땀과 눈물이 담긴 고생담이자 자랑스러운 성공담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꼰대화법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왜 내가 해주는 진심 어린 조언이 꼰대 소리로 돌아오지?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에겐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 안에 담긴 삶의 지혜도 있지만 듣는 이에게는 그 말이 자랑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이 간극에서 소통이 어긋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지나간 고생이 자랑처럼 들리면 상대는 지금의 자신이 부족하다는 압박을 느낀다. 우리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지만 상대는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노력의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는 방식과 효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돌고 돌아온 길이라면 그들은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찾는 세대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것을 아는 자는 새로움도 알아야 한다. 예전 방식을 아는 사람일수록 지금의 변화를 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땐 그게 최선이었지. 지금 보니 요즘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도 많더라. 나도 좀 배워야겠어. 이 한마디 안에는 경험도 살아있고 상대에 대한 존중도 담겨 있습니다. 자랑보다 이해가, 훈계보다 공감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어른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돈 자랑입니다. 내 땅에 산업단지 들어온다더라. 요즘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값이 아주 많이 올랐지. 이 주식? 내가 살 때보다 2배야. 나만 따라 했어도 지금쯤 다들 웃고 있었을 텐데 말이야.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혹은 당신도 모임에서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 마음속엔 어느새 작은 벽이 생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자랑이 더 불편한 이유는 우리의 자존감과 너무 가까이 닿기 때문이라고요. 그 자랑은 결국 나는 잘 되고 있어가 아니라 너는 왜 아직 거기 있어? 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도 경고하셨습니다. 벼슬을 자랑하면 귀해 보이지만 자랑이 지나치면 결국 수치가 된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은 멋져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때론 관계마저 어긋나게 만들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자랑이 사기꾼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다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하죠. 요즘 부동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많아요. 투자만 하시면 몇 배가 됩니다. 자녀 이름으로 투자하면 증여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처럼 뜻있는 분이 이런 후원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럴듯한 말, 친절한 미소 뒤에는 당신의 노후를 노리는 손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쌓아온 재산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쌓이면 걱정도 함께 쌓인다. 자랑은 그 걱정과 위험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되곤 합니다. 또 이렇게도 가르치셨죠. 분수를 지키고 남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 편안하다. 돈 자랑은 나의 분수를 잃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탐욕을 자극하고 나의 재산을 노출시키는 무방비한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한때는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더 가지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동네 둘레길 한 바퀴 돌고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가끔 친구들한테 날아오는 안부 문자 하나에 마음이 환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어쩌면 진짜 부자 아닐까요? 자랑은 순간의 기쁨이지만 지혜는 평생을 지켜줍니다. 결국 말 한마디로 돈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맥 자랑입니다. 친한 친구가 병원장이라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당일에 바로 건강검진 받아. 동창이 그 대기업 회장이잖아. 이번에 사업 하나 크게 시작한다더라고. 나 구청장이랑도 좀 알아. 뭐 필요하면 언제든 말만 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모임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꺼낸 적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와, 대단하네 하고 감탄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나는 왜 저런 인맥이 없을까? 내가 뭐 부족한가? 괜히 마음속에 작은 열등감과 비교심이 자라나죠. 인맥 자랑은 듣는 이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관계는 낮아진다. 인맥도 겸손하게 풀어야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결국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바닥은 사람이 다야. 사람만 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 심리학자들은 이런 화법을 관계 과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내가 누구랑 친해라는 말을 하고 싶어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을수록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말하게 된다고요. 자기 안에 자랑할 게 충분한 사람은 굳이 남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낼 뿐이죠. 그러니까 자꾸 누구랑 친하다, 어디 소개해 줄게. 이런 말이 먼저 나온다면 어쩌면 그 사람도 자기 안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이용하려는 말은 언젠가 들통나고 사람을 배려하는 말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말은 순간을 채우고 마음은 관계를 채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과 예전에 잠깐 같이 일한 적 있어요. 그때 참 많이 배웠죠. 혹은 이렇게요. 한번 뵌 적 있었는데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태도를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 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굳이 나도 알아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궁금해할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태도,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말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열어두기, 자랑은 잠깐의 감탄을 남기지만 배려는 오래가는 존중을 남깁니다. 진짜 인맥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말투와 태도 속에서 조용히 전해지는 법입니다.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서울대 다니잖아. 지난번 회계사 시험 한 번에 붙더니 요즘은 로스쿨 준비한다네. 얘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걱정이야. 얼굴 보기도 힘들어. 이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겉으론 걱정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딱 보입니다. 우리 애 아주 잘났어. 이런 말투를 심리학자들은 겸손한 척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걱정인 척, 푸념인 척, 하지만 결국은 자랑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방식이 더 비호감으로 들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자랑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비슷한 예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데 난 체력 하나는 끝내줘. 운동은 숨 쉬는 거 말고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산에도 거뜬히 올라가거든. 주변 친구들은 자주 아프다고 하고 약 챙겨 먹는 게 일상이던데
솔직히 좀 안쓰럽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도 건강은 자랑할 게 아니라 지켜야 할 복이라는 말, 요즘 부쩍 실감해요. 겉으론 안 자랑해요 하면서 속으론 나는 다르지라는 확신을 뿜어내는 말투. 그게 바로 푸념을 가장한 자랑의 진짜 민낯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는 남을 향한 배려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 산책조차 힘든데 자기는 운동 하나 안 해도 멀쩡하다며 무심히 말을 던집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아픔을 겪는 이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태도. 그래서 더 상처가 됩니다. 공감 없는 말은 겸손도 위로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부족함을 조용히 들춰내는 배려 없는 자랑일 뿐이죠. 이쯤 되면 듣는 사람 마음엔 자랑이 아닌 상처가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말끝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 있다. 걱정하는 척하며 자랑을 삼는 건 덕을 허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걱정이라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은 하루 무탈하게 보내는 것도 큰 복이더라고요. 이따금 숨이 찰 때도 있지만 그래도 덜 아픈 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예요. 다들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죠? 혹시 좋은 비법 있으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 말에는 자랑도 비교도 없습니다. 그저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부만이 담겨 있죠. 자랑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공감은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전해지고 자랑은 감추려 해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나 잘났다는 자랑이 아니라 당신도 참 잘 살아오셨네요 라는 따뜻한 인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의 삶이 더 나았다기보다 서로의 수고를 다정히 끌어안아주는 말 한마디가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즘 단체 톡방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 수국 축제에 와 있어요. 다음 달엔 스페인 가는데 이참에 성당들 투어까지요. 사진은 감성 가득, 표정은 나 너무 행복해요로 고정입니다. 처음엔 와 좋겠다 싶다가도 비슷한 장면을 자꾸 마주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또 시작이네. 난 요즘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생각이 스치죠. 비교도 부러움도 아닌 그냥 피로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교 피로라고 부릅니다. 남의 행복이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현상이죠.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보여주려는 순간 그 행복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된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랑하면 덕이 줄고 교만하면 복이 멀어진다. 우리는 좋은 걸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그저 사진을 올렸을 뿐이지만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서는 넌 왜 그렇게 못 사니? 처럼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 수십 장의 여행 사진을 올리는 일, 상대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여유만 강조하면 공감보다는 피로만 남습니다. 행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이어야 하니까요. 다산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궁궐이 된다. 화려한 여행보다 소박한 마음이 더 큰 행복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주 비자림 숲에 다녀왔어요. 천년을 버틴 나무와 바위들이 바람과
비를 이겨낸 흔적을 간직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나도 저렇게 묵묵하고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바람과 비를 이겨낸 나무 사진 한 장 남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요즘은 여행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다들 잘 지내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 이 나무처럼 잘 이겨내봐요. 혹은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오늘 산책길에 수국이 활짝 폈더라고요. 꽃을 보니 왠지 여러분 생각이 나서 한 장 찍어봅니다. 오늘도 꽃처럼 활짝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여주기보다는 느낌을 나누고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자랑이 아닌 공감으로 이어지는 지혜입니다. 행복은 자랑할수록 멀어지고 공감할수록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때론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것, 살아갈수록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고 뜻을 다하면 그 말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품격 있는 말이란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먼저 헤아려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 얘기를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아, 그러셨군요 하고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한마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가까이 편안하게 만드는 작지만 큰 힘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이 나를 위한 시간을 오래 이어가게 합니다. 주변에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공유해 주신다면 그 마음도 꼭 전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